영국은 제1차 아편전쟁의 승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줄 것으로 확신했지만 자유무역의 대가는 영국에게 더 많은 차를 수입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아편 역시 중국 농민들이 자체 제작하면서 소비량도 크게 늘지 않았죠. 따라서 신사의 나라 영국은 남경조약을 고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한풍 6년인 1856년 드디어 에로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에로우는 원래 홍콩에 거주하는 화교 소아성 소유의 밀무역선으로 그는 청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국 총독부에 자신의 배를 등록하여 영국 국기를 달고 다녔는데 그해 10월 에로우가 광주의 한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광동수사 양국정이 에로우를 불심 검문하여 밀수 혐의가 있는 중국인 12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영사 해리 스미스 파크스는 양광총독 연명침에게 영국배 수색에 강력히 항의하고 당장 체포한 인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색 도중 영국 국기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도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죠. 하지만 연명침은 에로우는 영국 정부의 등록기간이 도과하여 말소되었기 때문에 중국 선박으로 봐야 하며 선원들도 중국인이므로 중국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얼마 후 12명은 석방되었지만 끝내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크스가 영국 전함을 동원하여 광주성을 포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광동성의 주민들은 서양인들의 무역 거점인 광동 13행을 불태워 버렸죠. 이제 영국군은 주강 하구에서 지원병을 기다리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조가 태평군 진압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한풍 6년에 위와 같은 원인으로 제2차 아편전쟁이 터졌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은 영국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자국 신부 샤프들레이네가 살해당한 것을 이유로 참전하였죠. 영불연합군은 1856년 12월 함포로 광주성 일대를 포격하여 함락하였고 이후 계속 북상하여 1857년 4월에는 천진의 백화구에 당도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러시아 공사도 영불연합군에 합류하여 어부지리를 노렸죠. 한풍제는 대학사 계량과 이부상서 화산압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천진으로 보내 담판을 벌이게 하였고 4개국 공사와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이 천진조약이며 천진조약은 남경조약보다 훨씬 굴욕적 조건이 많았지만 한풍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공사와는 두 나라의 국경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결과로 1858년 체결된 조약이 바로 아이훈 조약입니다. 청나라는 이 조약으로 흑룡강 이북과 대응안령 이남의 60만 제곱평방미터를 제정 러시아에 넘겨주며 영토를 상실하게 되지요. 영불연합군은 천진조약을 체결한 후 일단 물러났는데 1859년 5월에 천진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천진을 다시 침략하였고 한풍제는 이번에도 싸움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나라의 황제가 한족 황제인지 만주족 황제인지 헷갈리게 되죠. 그해 8월 천진을 점령한 영불연합군은 급파된 흠차 대신 계량과 담판을 벌였는데 그들은 천진조약 이외에도 군사의 북경 주둔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청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고 청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서양 열강을 이길 수는 없었죠. 따라서 한풍제는 이복 동생 공친왕 혁흔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또다시 협상을 위임하고 자신은 피서선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청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한족 황제들은 수시로 했던 일이었죠. 이미 수백 년간 이어진 평화로운 시대에서 완벽히 한화된 청나라 황제에게 만주족의 전투적 기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서양 열강은 황제가 없는 청나라의 수도 북경을 점령하였고 그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방대한 황실별궁 원명원을 약탈하며 불질렀습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화마에 사라졌죠.
오늘날 중국인들이 서양 열강의 침략에 가장 분노하는 사건 중 하나가 이 원명원 약탈과 방화 사건으로, 이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원명원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과 프랑스를 강도라며 통렬히 비판하였는데, 중국은 원명원이 파괴된 150년 후인 지난 2010년에 원명원에서 빅토르 위고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죠. 약탈당한 150여만 점의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의도로 중국 정부가 빅토르 위고를 택하여 환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영국, 프랑스와 치욕의 북경조약을 맺음으로써 제2차 아편전쟁을 마무리하였는데, 조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북경이 영불연합군에 유린될 때 한풍제는 29살로 한창 일할 나이였지만, 그는 한족 황제들의 주특기인 몽진을 택하며 피서산장에서 아편에 중독된 채 유흥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를 고명천재라 부르는데, 이는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은 황제라는 뜻이죠. 한편으로는 그도 주기 초에는 청조의 부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였지만, 태평천국 운동과 제2차 아편전쟁의 침략을 겪으며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 것을 생각한다면 황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쾌락에 빠진 이유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청나라는 완벽히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었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중의 운동도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